자, 사이클 투자 김민준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오늘 찍을 컨텐츠는 관세 정책에 따른 등락 과정. 견디면 분명히 수익 난다. 길지 않다.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 컨텐츠 내용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3시 20분 거의 동시효과 들어가는데, 우선 기본관세 부분 외에 상호관세가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기본관세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4월 5일날 때렸고요. 지금 4월 5일날 이 부분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상호관세 부분이 중국과의 좀 악화 길로로 갑니다. 네, 지금 좀 안타까운데, 근데 저는 뭐 오늘 하루종일 시장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 흔드는 요소가 관세 말고 무엇이 있는가. 미국 시장 전일도 좀 가짜 뉴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양봉 마감 됐거든요. 전일 회원 방송에서 양봉 마감되면 별로 분위기 안 좋다, 음봉 마감돼야 좋다 그랬는데 양봉 마감이 됐고, 오늘 야간 선물이 강세인데도 중국과의 뭔가 언사 자체가 조금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니 뭐 그런 좀 유치뽕짝이에요. 너네가 34% 때리면 우리는 50%,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강대강 기로로 좀 가면서, 뭐 또 미국이 이런 이야기도 했죠. 너네가 34% 때리면 우리서 50% 때릴 텐데 너네 중국만 제외하고 협상을 하겠다. 단지 뭐 다 좋습니다. 그 유치뽕짝이든 뭐든 신뢰도가 좀 떨어져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요 부분이 좀 크죠. 네. 더 이상 약발이 안 먹혀가는 분위기 속으로 가고, 월봉 기준으로 보면 조정은 거의 다 이제 나왔습니다. 16,000선 정도를 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트럼프도 그렇게 은신의 폭이 넓지 않고, 월봉 기준으로도 넉 달 연속 음봉이다. 이거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관세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측면, 특히 펀더멘털적인 문제가 아닌 트럼프의 그 내로남불 관세 정책으로 인한 흘러내림이라는 게 증명되는 게, 어제 그 가짜뉴스에, 저는 가짜뉴스 아니라고 좀 판단되는데, 등락 과정이 크게 나왔다는 거. 중국 쪽이 어제 최대치 낙폭이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가 13%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뭐 도지형 형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좀 흘러가는데, 8월 9일 특히 오늘까지 답변을 다오 이렇게 이야기했고, 8월 9일에 50% 추가 관세를 더 때리겠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가 있어서 그런지 중국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선물 시장이, 자 지금 선물 코스피 200이고 5분봉인데 박스권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죠? 상단, 중단, 하단, 여기 두 부분은 뭐 좀 빼면 되겠죠. 오버슈팅, 과대 낙폭. 그러면 박스권 상하단에서 흘러가는 움직임인데, 오늘 상단 돌파 315에서 못했어요. 막혔기 때문에 315가 뚫리면 320을 향해서 갈 거예요. 다시 한번 310선 지지력 테스트를 갔다는 부분. 이렇게 되면 지수 종목들이 어떻게 돼요? 물론 오늘 흐름이 나빠지 않지만 하이닉스 자체가 개파락하고 나서 상승뷰가 좀 제한적으로 바뀌고, 특히 삼성전자 부분이죠. 네. 시장 흐름 좀 볼 텐데, 일단 5일선에 한번 맞았어요. 지금 두들겨 맞고 5일선에 내일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어느 정도 5일선이 흘러 내려와서 다시 감아져서 좀 올라갈 수 있느냐, 요런 싸움이고, 내일 만약에 중국 쪽에 관세를 때리게 되면 미국에서 중국의 또 대응책이 궁금해지는데, 어떤 형태로 가든 어부지리는 다른 국가들이 챙긴다고 보여져요. 지금 뭐 멕시코하고 베트남은 만세 불렀고,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오늘 찾아가고, 우리도 교섭본부장이 대한민국도 갔고, EU 쪽은 언사는 강하게 하는 것 같은데 뒤에 여지는 좀 열어놓는 모습. 근데 지금 이 관세 정책에 관해서 우리 유저분들이나 제가 회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열티 부분이 중요하고 이걸 이겨내는 부분이 중요하다. 말 안 듣네요. 사실상 지금 그 매크로 변수를 제외하고도 대외 변수 정도가 제거된 걸 보게 되면 다 제거됐거든요.
공매도 제거됐죠. 4월 4일날 여러분들 탄핵 선고 났죠. 파면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니까 파면 나서 이것 또한 지금 제거됐죠, 여러분들. 그죠? 그 전에 사실상 기본관세 부분은 다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이 기본관세 부분이 상호관세까지 좀 부각되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것도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더라도 학습 효과가 생긴다는 쪽이죠. 그러면 이제 4월 7일 사실상 금요일날 있었던 미국 시장의 충격파 부분인데 오늘 미국 시장 양봉으로 흘러가고 중국의 여지와 CPI 매크로를 남겨놨습니다만은 제한적인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지난주에 왔던 신규 회원들도 똑같은 종목을 샀고 바이앤홀드를 해서 가져가고 있고 지지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 수익의 분기점은 14일부터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도 기회죠. 그러면 관세 정책에서 오늘 컨텐츠가 손절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신규 매수를 들어가야 되고 신규 매수를 들어가는데 좀 손절매를 벗어나는 좀 손절을 제거하더라도 좀 기간 설정을 한 1, 2주 좀 길게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아마 유저분들이 좀 이제는 전화나 좀 흔들리는데 이런 코멘트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생각들이 사실상 3월 초하고 2월 말하고 3월 초하고 크게 틀려진 점은 없어요. 이 개파락을 이제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이냐 330까지 이끌고 나갈 것이냐의 싸움인데 저는 하단 부분만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 그리고 이 학습 효과가 생기는 시점이 내일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어찌됐건 장 초반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내일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목요일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CPI가 있으니까 목요일은 그러면 지금 이거는 좀 기회가 되지 않느냐 라는 좀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홀딩 하세요 여러분들. 바이앤홀드를 해가지고 강하게 바이앤홀드를 해서 한 금주까지 신규 매수 그 다음에 홀딩 관점 요 두 가지만 잘 버티면 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은 난다. 오늘 하나그룹주가 좀 갔는데 하나그룹주는 개별 이슈죠. 사실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하나 오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증을 1조 3천억 정도는 제외했잖아요. 2조 3천억만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좀 강한 움직임이고 하나그룹주 쪽에 전반적으로 전이가 된 모습이지만 사실상 그 거래량이 매도 거래량이 많이 출회되지는 않았지만 신규들이 좀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엄연히 따져서 지금 뭐 조선방산이 좀 관세 무풍지대라고 일컬어지는데 뭐 전일 다 빠졌고 오늘 지수가 하락하니까 사실 삼성전자 뭐 내려가긴 했지만 사실상 장 초반에 YC, 엑시콘 막 이런 종목들 엄청나게 삼성전자와 같이 커플링 되면서 12%까지 막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윗꼬리가 달리니까 윗꼬리가 달렸어요. 이건 엑시콘 모습인데 오늘 장중에 16%까지 뻗었거든요. 이러한 흐름이 금주 제가 봤을 때는 9일 지나면 나온다고 보여져요. 오늘도 장초반 반등 정강 후약, 내일도 제가 봤을 땐 정강 후약 될 것 같은데 10일 정도 CPI가 지나면 끝나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판단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와 의사결정 과정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강력하게 홀딩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1분기 때 1월, 2월, 3월에 냈던 수익 부분은 얼마 안 걸려요. 거의 다 왔어요. 수익 낼 수 있다. 저는 지금 아직까지도 조선은 이제 슬슬 맛을 좀 보고 있습니다. 조선은 목록에 올려놨고 관세 무풍지대 조선 기자재 쪽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고 있고요. 뭐 하나엔진이라든지 오늘 9% 떴는데 그리고 뭐 엔터 쪽들 주력은 아직도 반도체다. 주력은 그리고 오늘 이제 정치인 맥주들 선거 캠프들이 막 오늘 김문수 씨 출마 선언했고 속속들이 나옵니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재명, 우원식. 이재명 대표는 속보에 의하면
이번 주에 출정식은 안 가질 거예요. 사퇴는 내일 하는데 출정식은 아마 다음 주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또 이재명 관련된 주들의 후속타가 생기겠죠. 정치인 맥주들도 감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하십시오만은 제가 봤을 때 쉽사리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벤트 하나 홍보하고요. 저는 이프토마토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준 전문가라고 합니다. 지금 빅데이터를 개발해서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주식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수익이 굉장히 좋았지만 저도 1, 2주 동안 부침이 있어서 뭐 마이너스 때 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 저는 이번 주에 정말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선착순 50명인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뭐 한 열댓 명 왔어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최저가로 이번에 40% 할인해서 50만원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본방은 장중 문자 대응하고요, 오전 오후 회원 방송하고요, 회원 교육을 주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빅데이터를 보면서 빅데이터 방하고는 좀 다르게 비교 분석해서 가고 있고, 내가 고수라고 생각되시면 빅데이터 방 오시면 돼요. 네, 그거는 뭐 대한민국 최저가입니다. 단연 49만원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이번에 이벤트 할인을 해서 59만원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3파전이 될 것 같아요. 지수 반등 관련주와 지수, 그 다음에 조선방산 쪽, 2차전지는 인터배터리가 6월에 열릴지 안 열릴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리고는 이제 뭐 ABL 바이오는 개별 뉴스고, 정치 테마의 3파전 싸움이 좀 되지 않겠느냐, 지수가 오르면 정치 테마가 좀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빠집니다. 그럴 수 없어요.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보시게 되면 너무 상위에 많이 포진돼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ABL 바이오가 1등, 알테오젠 2등, 삼천당 제약이 3등인데 4등이 안랩이거든요. 안철수 씨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죠. 거래 대금 자체가 상위권에 포진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급과 매기가 온다는 부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나 전에나 외국인들 오늘 수급 1위는 뭐 하나오션도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있습니다만은 1등 SK하이닉스예요. 네, 반도체 결쪽에 집중 포진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해치 전략, 뭐 조선이 됐든 방산이 됐든 매매 관점으로 잘 가셔야 되지 않나. 관세 때 손실 보신 분들 지금 신규 매수 꼭 들어가야 됩니다. 바이앤홀드 강력하게 하신 분들은 고난의 역경은 이번 주에 끝난다. 강력하게 홀딩해보자. 로열티를 받고 싶으신 분들, 할인을 받고 싶으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이 4월 13일 할인 기간 동안에 59만원이 여러분들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네, 요즘 최저임금이 하루에 1시간에 만원이 넘는 시대인데, 그죠? 하루에 2만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오셔가지고 교육도 받고, 저는 분명히 확실합니다. 이번 달에 분명히 셋째 주, 넷째 주에 수익 날 수 있다. 조금 더 저한테 기회를 주시고 두세 달 넉넉하게 보시면, 여기는 손절매 형태를 취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수익 관점이니까 충분히 수익 난다까지 정리해드리고, 건강 챙기시고 꼭 성공 투자하셔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장중에는 전화 못 받고요. 방송국에 CS팀 있습니다. 2128-335로 하시면 뭐 간단하게 가입 문의 정도 물어보시면 되고, 18시 이후에는 상담 요청한다 문자, 그러면 콜센터 직원이 이길 아침에 드린다는 것까지 알려드리고요. 18시 이후에는 050-7458 0260 0260으로 전화 주시면 된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벤트 기간에, 할인 기간에 로열티를 받으시면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